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7.1도입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황정민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과거에는 이 물을 팔거나 사는 상품으로 여기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판매하는 생수의 종류도 많아졌고요. 가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필수품을 넘어서 사치품에 등극하는 시대에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한 병에 25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2만 원에 달하는 고급물이 있다고 하고요. 또 와인처럼 스테이크나 생선 요리에 어울리는 물을 따로 구별하고 물 맛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가격으로 물을 판매하는 레스토랑도 있고 좋은 물을 즐기기 위한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물도 사치품으로 여겨질 수 있구나 싶은데요. 하지만 물 한 잔을 구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걷고 또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이들에게는 물이 곧 생명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해진 국제사회 뉴스, 잠시 후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정리해드리고요.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멕시코의 투 문화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글로벌 이슈 시간, 한국인으로 귀한 알파고 신하씨 기자와 함께 튀르키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와 콩 앱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십시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올 들어 처음으로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이 14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연 건데요. 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비공식 협의는 공식 회의와 다르게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이사국만 참여가 가능한데요. 올해부터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우리나라도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영구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는 찬성 312표, 반대 131표, 기권 72표로 가결됐는데요. 의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문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지만 EU 기관을 통틀어 영구적 휴전이란 표현이 공식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향해서 인도주의적 일시 중단만 요구해왔는데요. 결의는 이번 사태를 직접 촉발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전례 없는 규모의 민간인 사망자 수를 초래한 이스라엘의 불균형적 군사적 대응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 극단적 정착민에 대해 EU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임시예산 1차 시한을 하루 앞둔 18일 임시예산안 추가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추가 연장안은 보훈과 교통, 농업 등 관련 부처 예산은 3월 1일까지,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부처 예산은 3월 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임시예산 1차 시한을 하루 앞둔 18일에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면서 정부 셧다운 기간을 약 6주간 연장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2024 회계연도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계속 임시 예산안만 연장하고 있는데요. 임시 예산안이 연장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에콰도르에서 18일 폭력단체의 방송국 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를 살해하는 데 관여한 2명이 체포됐습니다. 17일 에콰도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갱단의 주요 거점인 과야킬에서 조직범죄 수사부 소속의 수아레스 검사가 대낮에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숨졌는데요. 수아레스 검사는 9일 방송국에서 발생한 무장괴한 침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측은 수아레스 검사가 로스로보스 갱단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항구를 이용해서 미국과 유럽으로 마약을 운송하는 다국적 카르텔이 활동하면서 검사들이 폭력 조직에 희생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가 27개 회원국에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90% 감축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행위가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2040년 기후 목표 권고안을 마련해서 다음 달 6일쯤에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2040년 목표는 2050년에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인 넷제로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에 해당합니다. 2040년까지 1990년과 대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감축하자는 제안으로 앞서 EU의 자문단이 집행위에 조언했던 90에서 95% 감축 목표치와도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집행위가 권고 초안을 다음 달에 내놓더라도 실제 구속력을 갖게 되려면 정식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해상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해서 미국이 또다시 추가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국이 예멘 반군 후티를 공격한 건 이번이 5번째인데요. 이번에는 발사 준비를 갖춘 후티 반군의 대함 미사일 2대가 목표가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격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17일에도 미국 선박을 공격하는 등 홍해를 지나는 미국 선박에 대한 공격을 이어왔고 미국 또한 공습으로 대응을 해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이란과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과 관련해서 확전을 원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고요. 예, 그리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소식들 이번에는 오늘의 키워드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뽑아오셨어요. 파키스탄이 이란에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18일에 이제 이란의 테러리스트 은신처에 대해서 정밀 타격을 수행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파키스탄이 공격한 곳은 양국의 접경지인 이란 남동부에 있는 시스탄 발루치스탄주의 사라반이라는 지역입니다. 네. 여기에 있는 반파키스탄 무장단체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 왜냐하면 그 이틀 전에 이란이 또 파키스탄 남서부에 있는 발루치스탄 자이시 알 아들 군사기지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이시 알 아들이 이란 순위파 분리주의 무장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들을 테러단체다 이렇게 지목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에 있는 단체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틀 뒤에 보복에 나섰는데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고요. 파키스탄은 이슬람 수니파 국가입니다. 비공식 핵 보유국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 전쟁이 이제 여기까지 아시아까지 확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란과 파키스탄이 맞붙게 되면 네. 잠재적 핵 보유국 이란이고 비공식 핵 보유국이 또 파키스탄이니까 그러니까요. 핵 보유국끼리 지금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훨씬 더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중동 정세가 그래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다만 파키스탄이 이번 공습을 한 직후에 이란의 주권과 영토 통합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양국 간 확전으로 이어지는 건 바라질 않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면전까지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새해 들어서 1월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 네. 계속 이 소식 네. 저희가 전해드릴 수밖에 없고 중동 지역 상황 좀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흩어져야 산다. 네, 워낙 뭉쳐야 살잖아요. 근데 흩어져야 지금 산다. 흩어져야 살 수 있는 데가 나왔습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요, 자기가 이끌고 있는 집권 자민당 내 파벌의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기시다파가 있어요. 정식 명칭은 고치 정책연구회지만 기시다 총리가 이제 파벌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기시다파로 많이 불려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민당 파벌 안에 이제 비자금 스캔들이 불거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를 좀 회복해야 된다라면서 지난달 7일에 총리 자리에 머무는 동안에는 내가 회장으로 있는 기시다파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쿄지검 특수부가 기시다파의 전 회계 담당자를 입건할 방침을 굳혔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시다파로 수사가 더 확장될 것 같으니까 파벌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기시다파는 지금 자민당 소속 의원이 47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민당 안에서 아베파, 아소파, 모테기파에 이어서 네 번째로 규모가 큰 파벌이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은 이제 최대 파벌이니까 아베파에 소속된 의원들이 주요 수사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4위 파벌, 5위 파벌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이제 넓혀지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파벌에 대해서도 해산을 요구할 생각이 있냐라고 총리에게 물어봤더니 네. 구체적인 답변은 좀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게 자민당이 지금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지지통신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자민당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3.7%포인트 더 떨어져서 네. 14.6%가 됐습니다. 아, 20%도 안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60년 이후에 지금 최저 기록을 보이고 있고 내각의 지지율은 이제 지진 수습 때문에 지난달보다 1.5%포인트 상승하긴 했습니다. 근데 올라도 18.6%거든요. 아, 네. 퇴진 얘기가 나오는 그 딱 그 지점이 20%인데 그 아래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시다 내각도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흩어져야 산다. 그렇죠. 네. 이 이야기가 나온 거군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경찰들이 화났다. 네, 많이 예. 해놨습니다. 파리에서. 프랑스, 네, 예. 경찰들인데요. 그 올여름에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 휴가를 보장하라 라면서 어제 시위를 대거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 300여 개 경찰서 앞에서 이제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네. 지금 파리 올림픽이 올해 7월 26일에서 이제 8월 11일까지 열리고 패럴림픽까지 다 하면 이제 9월 8일까지 이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딱 여름 휴가철이에요. 아, 그렇죠. 예. 네. 바캉스 중요하잖아요. 이 파리 그렇죠. 사람들은. 여기는 한 달씩 가고 그러잖아요. 네. 경찰이 이동안 놓친 휴가를 보장해달라. 아. 그리고 지방 경찰들이 이제 파리로 대거 동원이 될 예정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방의 자녀들이 홀로 남는데 그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오. 지원책도 내놔라라는 요구를 경찰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경찰은 경찰관 한 명당 최대 2,000유로 한 3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라라고 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위에 참여한 경찰들은 우리도 아이들이 있고 간호를 해야 할 가족이 있다. 정부는 올림픽 기간에 일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네. 뭐 보상책을 내놓은 게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100년 만에 이제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무부가 경찰들을 적극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네. 아무튼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번 달 안에 최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사실 그러네요. 진짜 경찰도 우리도 아이들이 네. 있고 그렇죠. 돌봐야 할 가족들이 네. 있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건 네, 좋지만 이 아이들은 어떡하냐. 그렇죠.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한데. 네. 쉬는 날이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경찰들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네, 인데요. 이탈리아 정부가요. 네. 역사 유물이나 예술 작품 등을 훼손하는 반달리즘 범죄 행위에 대해서 6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8,700만 원이 넘는 벌금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기후 위기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활동가들이 유명한 관광지와 문화재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5월에는 환경단체
2017년에 울티마 제네라치오네가 로마의 유명한 명소인 트레비 분수의 네네. 물에 먹물을 풀었습니다. 트레비 분수물이 아주 검게 이제 물들여졌는데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정말 세계적인 여기는 꼭 가봐야 되잖아요. 명소잖아요. 그렇죠. 로마 가면. 근데 네. 당시에 이제 시위를 벌인 활동가 7명이 네. 우리는 화석 연료에 돈을 내지 않겠다라는 팻말을 들고 트레비 분수에 들어가서 식물성 먹물을 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구호를 외쳤는데요. 이게 로마에 있는 분수 여러 곳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반고흐의 명화 위에 수풀을 뿌린다든가 미술관에 걸려있던 보티첼리의 명화에 두 손을 접착제로 붙이는 이런 행동들을 계속 이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후변화 대책,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네, 우리도 네. 최근에 이제 겪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관한다고 해도 유물이나 예술품의 색이 변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 기념물들의 가해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설명을 내놨고요. 네. 만약에 문화유산에 해당되는 예술품이나 건축물을 훼손 또 파괴했을 경우에는 이 벌금이 우리 돈으로 8,7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뭐 경복궁의 낙서 네, 그렇죠. 일도 있었는데 네네. 사실 뭐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로마, 나폴리 도시 전체가 유적지잖아요. 유적지죠.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데 관심을 끌겠다는 건 알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그렇습니다. 없다라고 주셨습니다. 자, 5번째 키워드가 DNA는 알고 있다. 네. 무슨 범죄 얘기인가 봐요. 네, 범죄라면 범죄죠. 네, 알고 보면 이탈리아 북부 도시에 있는 볼차노 당국이요. 네. 거리에 이제 개 배설물들이 너무 방치돼 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개에서 나온 것인지 추적하기 위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반려견들은 DNA 검사를 받아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알프스 산맥 기슭에 있는 도시예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등산객, 겨울에는 스키 관광객이 많은 곳인데 네.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반려견 수는 4만 5천 마리 정도 굉장히 많죠. 엄청 많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안 치워지는 배설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국이 DNA를 분석해서 개 주인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 돈으로 42만 원에서 최고 153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DNA 검사를 받는데 9만 5천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건 주인이 부담하게 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검사를 다 받아라라고 통보를 했는데 네. 지금까지 검사에 응한 주민은 5천 명 정도로 전체 주민의 4.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안 받는 이유가 있겠죠. 검사 너무 비용 비싸잖아요. 너무 95,000원, 비싸다. 예, 65 이걸 유로. 우리 보고 내라는 거냐. 그리고 제때제때 치우는 주인들도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왜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려견 추적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그럼 관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당국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개들만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관광객이 반려견을 데려올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죠. 유기견일 수도 있고 네. 그럼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네요,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커졌어요. 그래서 어. 의회 안에서도 의원들끼리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지자체랑 경찰이 일이 많은데 추가 지출만 해야 된다. 힘들어진다. 아니면 교통사고로 숨진 개나 사람을 공격한 개의 주인을 찾아낼 때 이 DNA를 구축한 데이터베이스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의원들 안에서도 지금 서로 논란이 일고 있고요. 네. 아무튼 시 당국은 강경합니다. 3월 말부터는 DNA 검사가 의무화될 거니까 등록하지 않으면 더 큰 벌금을 매기겠다. 이런 경고를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런 문제도 쉽지 않네요. 그렇죠. 네. 오죽하면 또 이런 방안까지 그렇죠. 냈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들기도 하고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네. 자, 그리고 6번째는 시간은 돈이다. 네. 시간은 돈이죠. 요즘 돈이죠. 같은 시대에는. 네, 예, 이제 시간은 중요하죠. 돈이라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한 팬들이 있습니다. 네. 마돈나가 얼마 전에 콘서트를 했는데요. 네네. 예정보다 2시간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소송이 걸린 겁니다. 뉴욕에 사는 두 남성이 있어요. 마이클 펠로스, 조너선 헤든 씨라는 분이 네. 작년 12월 13일에 뉴욕에서 열렸던 마돈나의 셀레브레이션 투어 콘서트가 그 워낙은 8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시작한 시간이 10시 45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많이 지연되긴 했네요. 한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이 공연이. 그러니까 네. 결국 자정을 12시 넘겨서 넘어서. 끝났어요. 그래서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어려운 시간이어서 그렇죠. 지금 집에 가는데 교통병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네. 그래서 마돈나와 이 기획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주중 평일이었대요. 그래서 다음날 직장에 출근할 출근해야 때도 되는데. 힘들었죠. 너무 그렇죠. 늦게 가니까. 그렇죠. 예. 가족을 돌보는 일에도 지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배상해달라라는 건데요. 마돈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플로리다에서도 2019년에 네. 2시간 늦게 시작했다. 내가 관람을 그래서 못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한 달 뒤에 소송을 취하했던 한 남성이 있었고 2020년에도 관객 2명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공연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가 5개월 뒤에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건이 종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돈나가 근데 공연에 지각해서 벌금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런던에서 공연을 했는데 작년 10월에 이제 역시 같은 콘서트를 했는데요. 네. 오후 10시 30분에 공연이 끝났어야 돼요. 8시 네. 30분쯤에 해서. 근데 네. 이게 오후 11시를 넘겨서 끝나게 됐습니다. 앵콜을 많이 했나 보네요. 아니요, 이날. 늦게 왔어요. 이날도. 제가 어떻게든 좀 마돈나가-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공연을 갑자기 끝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O2 아레나라는 데서 공연을 했는데 여기에 통금 시간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11시 이전에 끝내야 되고 일요일에는 오후 10시 30분 이전에 마쳐야 됩니다. 근데 이걸 넘기면 분당 우리 돈으로 1,649만 원씩 부과를 벌금을 내리는 분당? 거예요. 근데 공연이 30분 정도 통금 시간을 넘겨서 그래서 그 아주 크게는 4억 9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영국 언론들이 보도를 했었거든요. 이게 네, 아직 네.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네. 지금 계속 지각 공연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콘서트 가시는 분은 정말 팬들이시라서 네. 어지간하면 뭐 합의도 해주시고 그렇죠. 그냥 넘어가실 네, 텐데 네. 이 정도면 이제 네. 좀 너무 심하다. 근데 다만 이제 마돈나의 편을 조금 들어주려고 네, 네.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자면 네네. 마돈나가 건강이 좋진 않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죠? 아니요, 이제 얼마 전에 쓰러져서 아. 예,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강이 네, 좋지 6월에 이렇게 않군요. 쓰러져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적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이전 얘기도 많이 있으니까요. 마돈나가 네. 좀 다음번에는 일찍 좀 시간은 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네. 지키셔야 돈이니까요. 되겠습니다. 네. 네. 자, 7번째 서민의 발이 아프다. 네, 필리핀 얘기인데요. 네. 서민의 발로 불리는 대중교통 수단이 있어요. 지프니예요. 이게 집차 미군이 버리고 간 이제 집차를 네, 이제 네. 이걸 전환한 건데 이게 대중적인 교통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스 노선이 없는 데를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이제 실어다 주는 중요하네요. 네. 역할을 해서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가격도 저렴해요. 한 312원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노후한 경유 엔진을 사용하니까 대기 환경오염. 오염이어서 정부는 이걸 친환경차로 바꿔라. 그런데 바꾸려면 이 차를 팔아도 10배 이상의 돈을 더 내서 새 차를 사야 된답니다. 그래서 네. 운전기사들은 그럼 보상을 해달라라고 하지만 그렇죠. 정부가 그만큼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러니까 오늘 뭔가 이렇게 갈등이 네. 필요한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을 많이 전해주셨는데 네.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그렇습니다. 시대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또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 나나무스크리의 Over and Over 함께 듣겠습니다. I never dared to reach for the moon. I never thought I'd know heaven so soon. I couldn't hope to say how I feel. The joy in my heart no words can reveal. Over and over I whisper your name. Over and over I kiss you again. I see the light of love in your eyes. Love is forever, no more goodbyes. Now just a memory, the tears that I cried. Now just a memory, the sighs that I sighed. Dreams that I cherished all have come true. All my tomorrows I give to you. Over and over I whisper your name. Over and over I kiss you again. I see the light of love in your eyes. Love is forever, no more goodbyes. Life's summer leaves may
may turn to gold. The love that we share will never grow old. Here in your arms, the world's far away. Here in your arms, forever I'll stay. Over and over I whisper your name. Over and over I kiss you again. I see the light of love in your eyes. Love is forever, no more goodbyes. Over and over I whisper your name. Over and over I kiss you again. I see the light of love in your eyes. Love is forever, no more goodbye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Yo soy un hombre sincero, de donde crece la palma. Yo soy un hombre sincero, de donde crece la palma. Antes de morir me quiero echar los tarzos del alma.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Mi verso es de un verde claro y de un jazmín encendido. Mi verso es de un verde claro y de un jazmín encendido. Mi verso es un cielo querido que busca en el monte amparo. The words mean I am a truthful man from the land of the palm trees. And before dying, I want to share these poems of my soul. My poems are soft green. My poems are also flaming crimson. My poems are like a wounded fawn seeking refuge in the forest. The last verse says, Con los pobres de la tierra. With the poor people of this earth, I want to share my fate. The streams of the mountains please me more than the sea. Me complace más que el mar.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Guantanamera, Guajira, Guantanamera,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2부 더 샌드파이퍼스의 관타나메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 통해서 생방송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우물정 누르시고 9730번 하시고 의견 보내실 수 있고요. 라디오 콩 앱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취재 수첩. 투는 멕시코의 전통 스포츠 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멕시코 대법원이 이 투를 금지하는 판결을 뒤집어서 투 경기가 다시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현지 상황을 멕시코시티 이진호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봄 날씨가 완연한 멕시코시티에서 이진호입니다. 아, 그렇군요. 날씨 좋겠네요. 자, 그런데 멕시코 대법원이 투를 재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일단 멕시코 투 하면은 뭐 스페인도 생각이 나고요. 멕시코에도 있었군요. 네, 투는 소와 인간의 싸움으로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스포츠인데요. 네. 아마 투사가 빨간 천을 휘두르면서 소와의 대결을 펼치는 이미지는 아마 다들 한두 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투는 스페인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멕시코와 중남미에서도 인기리에 행해지고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투구장이 멕시코시티에 위치하는 등 멕시코에서도 오랫동안 전통적인 스포츠의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네. 다만 몇 다른 국가랑은 다르게 시합이 끝나면은 소를 대부분 도살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잔인함과 동물 보호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호불호가 갈리는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대 차이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전통 스포츠다 보니까 잘 못 네, 보셨죠? 세대 이진호 통신은 어떠세요? 네. 네, 저와 같은 이제 신세대 같은 경우에는 TV에서만 봤을 뿐 실제로 본 적은 없거나 아니면은 가족과 함께 일생에 한 번 정도 관전한 경험이 있는 정도로 예. 투에 대한 관심은 세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이제 판결이 나면서 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건데 이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멕시코 내에서? 네,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투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멕시코인들에게는 기쁨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거센 만큼 아직 사회적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요소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해당 판결을 뒤집은 재판관이 최근 졸업 논문 표절설로 홍역을 앓은 야스민 에스키베의 재판관이고 이전부터 투의 팬이었다는 설이 돌면서 해당 판결에 법적인 영향보다는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불공정한 판결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 예, 다만 판결의 요지도 법원에 투를 중지하라는 요지에 제소를 했던 동물권리 보호단체가 투와의 직접적 법적 연관성이 있음을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내려졌던 중지 판결을 취소한 것으로 미래의 다른 단체에서 다른 방향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인용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멕시코 로페스 대통령은 판결이 인용된 직후에 투 금지에 대한 사항은 국민투표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아직 정확한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참고로 2019년에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약 59%의 멕시코인들이 투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해서 다수를 차지했지만 아슬아슬한 다반수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회적으로도 이제 변화가 좀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아무래도 각계의 의견을 떠나서 사실적으로 투의 재개는 멕시코 경제에는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투가 중지되었을 당시에 투구장도 폐쇄됨에 따라서 약 9만여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보도된 만큼 이러한 일자리도 부활할 뿐만 아니라 투 팬들 또한 다시 투구장을 방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낙수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네. 예로 멕시코시티에서 가장 큰 투구장이 저희 집 근처에 있어서 가끔 걸어가다 보면은 몇 년간 폐쇄되었던 시설에 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등 활성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세대는 투와 같은 전통적인 오락보다는 전자시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종류의 오락을 즐기고 멕시코에서도 그렇죠. 동물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네. 아슬아슬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투 금지에 찬성하는 만큼 투가 다시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시장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네,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전통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멕시코시티에서 이진호 통신원이었습니다. 세계를 알면 우리가 보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글로벌 배송으로 빠르게 찾아갑니다.
튀르키예, 우리에게는 터키로 더 익숙한 곳이죠. 2022년 6월 유엔이 승인하면서 터키 공화국의 공식 명칭이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변경됐는데요.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 또 우리한테는 형제의 나라, 이런 수식어가 붙어서 더 친숙하게 느껴진 튀르키예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오늘 한국과 튀르키예에 대한 이야기 알파고 시나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우리 제 청취자들. 이름이 알파고 시나시이고요. 한국에 네. 온 지 이제 20년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20년이요? 예, 처음에 그러면 20년이면 2004년 9월에 왔어요. 아, 그러면 그때 공부 예, 유학하러 왔었어요. 유학으로 오시고 16살이었고요. 16살에. 네. 와, 한국을 어떻게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2002년에 아시다시피 월드컵이 있었고 네네네. 그 월드컵 3사 위전 한국하고 맞아요. 그때 우리가 뭐 형제의 나라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그때 하고. 갑자기 현재 나라 선전이 튀르키예에서 너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광고가 많이 나왔어. 그 선전이라고 하셔서. 거의 선전 수준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04년 때도 한국 튀르키예 친선 경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떴죠. 한국이. 네. 저도 마침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어디 갈까 하다가 네. 사실은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가고 싶었던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아빠가 머릿속에 중국이 그거예요. 지금 문화 대혁명 시기. 왜냐하면 튀르키예에서는 사람들이 유학이면 일본 가고 싶거든요. 그 당시에는 20년 전에는. 네네네. 저도 좀 약간 나대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람들 안 가는 거로 가야지. 그래서 중국에 가려고 했었는데 네. 중국도 이제 아빠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 머릿속에 있는 중국이. 싫으시죠. 예. 그래서 기억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남는 대안이 몇 개 그게 안 남았어요. 이제 한중일 대만. 중에 일본 가고 싶으신데 안 되고 중국이면 이제 뭐. 이제 한국, 싱가포르, 대만 남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 개 나라 중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경제 발전 속도가 제일 빠른 건 한국이에요. 그리고 아직 그렇게 그 당시에는 유학의 나라로 홍보되진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왠지 제가 먼저 가면 내가 먼저 접수하는 느낌. 남다르시네요. 좀 네. 생각이. 그러니까 주류를 따라가지는 않는다. 나는 남들 저는 하는 거. 물러시 찾아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시군요. 근데 좀 후회 없으시잖아요. 네, 하나도 없어요. 네, 너무 좋아졌잖아요. 네. 제 예상하는 거 그대로 나왔어요. 저 그때는 얘기했었어요. 2004년 때는 아시다시피 한국 핸드폰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좋았어요. 2004년 때는 세계 리더는 에릭슨하고 그리고 노키아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삼성폰이 그때 좀 약간 차오르더라고. 와, 이 속도를 유지하면 왠지 시장을 다 점수할 것 같은데. 그리고 2004년 때도 아시다시피 한국 차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진 않았거든요. 뭐 있긴 한데 뭐 한국 차도 있어 이건데 네. 아직도 다른 차들이 더 리더십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 올라가는 그 속도가 있거든요. 이 속도를 유지하면 왠지 한 15년 이후에는 세계적인 차가 될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대차는 세계 3대가 들어간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보시고 이쪽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어린 나이에. 예. 좀 예리하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2018년에 이제 결국 귀화까지 하셨거든요. 예. 사실은 저는 일찍 왔고 와서 이제 수도권도 아니고 지방에 갔어요. 저 대전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좋은 사람들 만났어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서 제가 가회를 했던 인테리어 아줌마의 자식들 아니면 그 아줌마분 너무 좀 약간 이모처럼 해주셨고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우리 외국인들인데 하나도 좀 약간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는 이제 영어하고 먼저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고요. 그 아이들한테. 다음에 제가 한국어를 배울 때 저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제가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보통 다 20대 후반인데 그렇죠. 저만 10대예요. 지금 16살에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방학 때는 너 나의 동생이야 이제 해서 자기 시골도 데리고 가고 다음에 제 고향 다 방문했어요. 튀르키예는 고향.
사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저는 이미 좀 약간 한국이 이제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 편안하셨군요. 예, 너무 예를 들면 주변에 또 한국에 와서 실망하는 외국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왜 실망하지? 뭐 왜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에 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좀 빠르죠. 네, 그리고 그렇죠.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구멍이 좀 약간 넓죠. 네, 네, 사람이 네. 나이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외국 네.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 좀 좀 약간 어렵죠. 점점 어려워요. 나이 들수록. 네. 그러다 보니 저 이미 한국이 너무나 제2의 나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 네, 네. 근데 이제 튀르키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또 다른 하나의 이제 방송에서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뽕면이 있어요. 좀 약간 그 민족주의라고 해야 되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것이 너무 단계별로 좀 약간 스텝 바이 스텝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0년에 기자 됐어요. 네. 어떤 기자이냐면 네. 한국에 있는 한국 소식을 튀르키예에다가 전하는 외신 기자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의 내부적인 상황을 더 많이 알게 됐고 네.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좋은 생각이 더 올라가는 반면에 6개월에 한 번씩 본사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정식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정치외교학과를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회사가 저를 선발한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본사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가 거기 이제 우리 회사 선배들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잖아요. 그때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정치인들이 얼마나 썩은지를 튀르키예 정치인을 보고 네. 이건 아니다. 이거 좀 약간 실망을 많이 하기가 시작했고 결국 제가 투표하려고 과태료를 내고 비행기 표를 앞당겼던 정치인들이 이제 덕재하라고 갔고 쿠데타 이후로 우리 언론사를 없애버리기까지 했기 때문에 예. 이미 좀 약간 마음으로 떠났는데 공식적인 것만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 수도 없게 된. 예, 왜냐면 지금 그 통신사 없어졌고. 통신사 없어지는 안 없어져도 언론 돼요. 탄압이죠, 언론 탄압. 예. 문제가 저 체포 현장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 모든 그 언론사에서 일했던 모든 기자들은 다 그 강제 소환을 하려고 했고 강제 소환에 성공했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민주주의 수치가 낮은 나라들. 예를 들면 미얀마나 파키스탄에 있는 애들이 강제 소환됐는데 다행히 이제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만큼만 민주주의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런 끔찍한 일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어릴 때 16살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아서 왔는데 와서 좋았고 그랬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귀화를 선택을 아직 귀화는 네. 이거예요. 튀르키예 시민으로서 오랫동안 어떻게 살아요. 여권은 완료돼 있을 거고 그렇죠. 법적 문제도 있을 건데 네네. 그리고 그 귀화를 하려면 밟아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 과정이 비교적으로 짧아요. 왜냐하면 그 사회 통합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한국에서는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던 사람한테는 그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근데 이미 내 학교에서 내 학원에서 더 어려운 거를 배웠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시니까. 네. 근데 왜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지셨냐고요? 그거는 좀 약간 수치스러운 일인데 애국가 잘못 부른 것도 있고. 애국가를. 네, 거기 가서 좀 약간 이상한 나 이거 너무 잘하는데. 나 20년 살았고 네. 나는 자신이 있다. 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틀리셨군요. 근데 제 보기엔 잘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는 제가 기화를 하려고 했을 때는 법적인 이유로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언젠가 여권이 완료되면 그럼 제가 한국에서 쫓겨나야 돼요. 네. 그러면 여권 기간이 남은 이 사이에는 빨리 기화를 하고 좀 살아남자. 일단은 목숨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행정 플러스 목숨적인 문제예요. 근데 근데 이제 가서 기화 면접을 봤을 때 거기 이제 해외 동포들도 있었고 한국인들이랑 결혼했던 외국 분들도 계셨고 그렇죠. 그때 제가 깨달은 거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냥 물론 나의 목숨이 거기다가 걸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기화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한국인으로서의 좀 약간 지불해야 된 대가가 있어요. 사람들 이 나라를 만들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난 너무나 좀 약간 이거 좀 약간 사기꾼 같은 행위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또 기화가 동화되면 맹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동화하는 사람들이 맹세하는 모습도 봤는데 우리 국기에 대한 맹세처럼 예. 그런 거 해야 되죠. 무궁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할 것을 국기에 다짐합니다.
네. 아니 그거는 국기에 대한 격려고. 아, 다른 거예요? 다른 다짐이 있나? 네, 보네요. 제가 또 귀화를 안 해봐갖고. 네. 네. 아 이거 다 한번 여기서 다 시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틀리겠네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 다 이북으로 보내고 실리콘 박탈하고. 아니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는 좀 느끼신 바가 있으시면 한번 떨어지고 다시. 새로 이제 통과했던 사람들한테는 맹세를 받아요. 내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봤는데 오케이 나 예전에는 튀르키예 정치가 그렇게 꼬이기 전엔 진짜 튀르키예를 위해서 내 인생을 갖다 바칠 수가 있었는데 네. 과연 나 이 맹세를 할 건데 이 맹세가 진심인가? 내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좀 약간 갖다 바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오히려 잘 됐다. 나는 6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난 내 스스로 좀 약간 수련해야겠다. 네. 언젠가 왜냐면 저희 이제 세금을 내고 그렇죠. 다음에 이제 시민으로서 웬만큼 이제 할 것을 할 거고 한국도 그만큼 저한테 다시 돌려줄 건데 의무가 있고 권리가 예. 있으니까. 네. 이제 이런 관계가 이제 형성되면 내일 모레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희생이 필요했을 때 제가 그걸 할 수가 있는지 그거는 좀 정신적인 문제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나 그 부분을 생각을 그동안 안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생각하고 네. 오히려 좀 약간 진심의 맹세를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떨어지는 거 잘 됐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6개월 이후에 다시 봤는데 신석이 통과했죠. 그러시군요. 물론 애국가를 제대로 외우는 것도 있고. 중요했네요. 애국가 네. 4절까지. 자, 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의 이야기를 또 한국에도 알리시고 이제 소식들도 전해주신데 이런 활동은 정말 필요할 것 같고 이게 한국과 튀르키예 제가 처음에 형제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 나눴었는데 그게 느껴지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튀르키예에게도 한국에게도 형제가 많아요. 일단은 둘이 유일한 형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이 6.25 전쟁에 잠전했던 국가들한테 특별히 감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도 형제 나라고 영국도 형제 나라고 그쪽 나라들에서 많은 젊은이가 여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튀르키예도 예전에 그 독립 전쟁이나 아니면 한국 같은 전쟁들이 터질 때 연락이 오면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전쟁을 참여한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폴란드에서도 형제 나라 같은 느낌이고 보스니아에서도 형제 나라이고 파키스탄에서도 형제 나라이고 더군다나 일본에서도 형제 나라예요. 그래서 좀 약간 양쪽에도 형제 나라가 많은데 이제 그걸 느낄 때는 언제 느끼냐면 예를 들면 아무런 상관없는 나라하고 튀르키예가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의 태도가 좀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데 튀르키예는 안 그래도 어지간간에 어디서 들었어요. 형제 나라야. 그렇죠. 그래서 좀 특별해져요. 근데 튀르키예에서도 그래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튀르키예도 특히 한국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아직도 그때 힘들었는데 우리 가서 도와줬는데 지역 주민들이 외국 군인인데 좀 약간 반감이 있어야 되는데 반감이 없었고 오히려 좀 약간 잘해줬다. 그래서 더더욱 형제 나라 관련된 영화들도 많이 나왔고 튀르키예 측에서. 맞아요. 요즘 중동 지역 정세가 뭐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레바논 가셨다가 간첩으로 오인 받아서 이제 잠깐 감옥에 계셨다면서요. 그때 뭐 느낀 점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 우리 지금 여기 중동으로 벗어나려고 하는데 너는 이미 벗어났는데 여기 왜 왔냐? 왜 왔냐? 그거는 제일 좀 약간 맞았어요. 저 솔직히 말하자면 좀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왜냐면 저는 뭐 운이 좋게 나름 교육을 받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름 튀르키예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됐고 잘 됐는데 그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꼬인 상황이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선택할 수 없었고. 운명이라는 거는 우리 의지 이외에는 작동한다는 걸 보고. 전쟁에 대한 뭐 생각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은 전쟁이 디폴트예요. 기본 설정이에요. 전쟁이라는 거.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지나가서 다음에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 시간에.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으실 것 같은데 끝으로 좀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딱 한 말씀. 그냥 저희 이야기꾼이니까 언제든지 자판기에다가 동전 넣고 음료수를 뽑듯이 이야기 뽑으실 수가 있어요. 너무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다음에 꼭 한번 언제든지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준비한 노래가 튀르키예에서 왕성하게 과거에 활동하셨던 일명 키스송이라고 불리는 튀르키예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타르칸의 시마르 맞아요? 와 이 이거 발음? 제가 초등학교 때 노래인데. 초등학교 때 옛날 노래예요. 네. 네. 듣고 함께 예,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 코너 알파고 신하 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 타르칸의 시마르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lin adamını beni orta yerinden çatlatıyor. Ağzında sakızı şişirip arsız arsız patlatıyor. Biz böyle mi gördük babamızdan, hele gün eresi